흔히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10년째 되던 해, 저는 한 어르신의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평생 관절 통증에 시달리던 분이 단지 4가지 부위를 관리했을 뿐인데 수십 년간의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죠. 우리가 노화라고 여겨온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관리 방법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생활 건강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우리 몸의 특별한 4가지 부위에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절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면 나이 탓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몸을 관리하면 70대, 80대에도 충분히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어요. 물론 완전히 젊어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부위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 하필 이 부위들일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 부위들은 우리 몸의 순환과 면역, 그리고 신경계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핵심 지점들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이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 분들이 보여주신 변화였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줄어드는 것을 넘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심지어 기억력까지 개선되는 경우를 수없이 봤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관리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30년간의 연구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검증된 방법들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4가지 부위 관리법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분명 여러분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가족 중에 관절 통증이나 만성 피로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예전 같지 않은 체력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연구소에 오셨던 76세 이정화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고,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뻣뻣해져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일도 불가능한 상태였죠. 그분은 스스로를 나이 탓이라 여기며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이정화님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70이 넘으면 이런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젊을 때처럼 움직이려고 하는 게 욕심인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정화님이 제가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것, 겨드랑이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스트레칭하는 것, 그리고 등과 두피를 정성스럽게 풀어주는 것. 단지 이 4가지 부위에 집중했을 뿐이에요.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정화님도 반신반의하시면서 그냥 해보자는 심정으로 따라 하셨어요. 그런데 2달째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 저림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3달째에는 허리 뻣뻣함이 많이 개선됐고요. 그리고 6달 후 이정화님은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정화님의 표정 변화였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항상 힘들어 보이시고 말씀도 조심스럽게 하셨는데 나중에는 정말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바뀌셨거든요. 손주들과도 다시 놀아주실 수 있게 되셨고 집안일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특별한 경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시거나 대충 따라하시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 방법들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요일별 관리법은 정말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도 이정화님처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4가지 부위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부위일 거예요. 우리가 평생 단순히 걷는 도구로만 생각해왔던 발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어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발 관리가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입니다. 한국노인건강학회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발을 매일 제대로 관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32%나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발만 관리했는데 잠을 더 깊이 잘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만난 78세 김영호님 사례를 들려드리려. 이분은 2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밤에 잠들기까지 2~3시간씩 걸리고 새벽에 자주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죠. 여러 방법을 시도해봐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발을 30분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습관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발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정도였는데 한 달 후부터는 잠드는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3달 후에는 밤새 깊이 잠들 수 있게 되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게 됐죠. 발 관리의 핵심은 온도와 마사지 그리고 청결입니다. 먼저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발을 담가 보세요. 물 온도는 40도에서 42도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뜨거우면 화상 위험이 있고 너무 미지근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족욕을 하면서 발바닥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부분을 원을 그리듯 눌러주시면 됩니다.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면 충분합니다. 족욕이 끝나면 발가락 사이사이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해요. 습기가 남아있으면 무좀이나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완전히 건조시킨 후에는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특히 발뒤꿈치와 발가락 끝부분은 건조해지기 쉬우니까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만 당뇨나 피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물 온도 조절에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해요. 감각이 둔해져 있을 수 있어서 화상 위험이 높거든요. 온도계를 사용해서 정확한 온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발을 단순히 씻는 것 외에 따로 관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냥 샤워할 때 함께 씻는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발을 특별히 돌봐주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위는 겨드랑이예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냄새만 신경 쓰시는데 사실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림프절이 모여 있어서 독소 배출과 면역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거든요. 미국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림프 순환이 원활한 사람일수록 호흡기 감염 빈도가 40%나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겨드랑이 림프절이 제대로 기능할 때 감기나 기관지염 같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75세 박은자님은 매년 겨울만 되면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어요. 조금만 날씨가 추워져도 기침이 시작되고 한 번 걸리면 회복되는데 한 달 이상 걸리셨죠?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항생제 복용도 부담스러워 하셨고요.
박은자님께 겨드랑이 림프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매일 아침 2분씩만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뿐이었는데 2개월 실천한 후부터는 계절이 바뀌어도 기관지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시작했어요. 작년 겨울에는 한 번도 기관지염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겨드랑이 관리는 청결과 마사지가 핵심입니다. 먼저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해 주세요. 너무 강한 세정력의 제품은 피부를 자극할 수 있어요. 세척 후에는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조 후에는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알루미늄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장기간 사용하면 림프 순환을 방해할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요즘은 천연 성분으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사지는 정말 간단해요.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2분, 저녁에 2분이면 충분해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의 강도로 해주세요. 만약 피부에 자극이 생기거나 발진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 바라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겨드랑이를 단순히 냄새 관리만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부터는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부위로 생각하고 관리해 보세요.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이에요. 이 부위에는 대퇴동맥과 여러 림프절이 모여 있어서 혈액순환과 간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위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저림이나 부종 같은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일본 장수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허벅지 스트레칭을 꾸준히 실시한 시니어 그룹의 간 기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허벅지 안쪽 근육과 혈관의 유연성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죠. 71세 김정자님은 허벅지 안쪽 저림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어요. 다리가 무겁고 저려서 잠자리에 누워있는 것도 힘들어 하셨죠. 또한 정기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도 걱정이셨고요. 김정자님께 허벅지 안쪽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한 달 정도 꾸준히 하신 후부터 다리 저림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검진에서는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죠. 허벅지 안쪽 관리의 핵심은 스트레칭과 청결 그리고 적절한 보습입니다. 나비 자세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바닥에 앉아서 발바닥을 서로 붙이고 무릎을 바닥 쪽으로 천천히 누르는 동작입니다. 이 스트레칭을 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살짝 당긴다는 느낌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5분 정도가 적당하고 호흡을 깊게 하면서 천천히 진행하세요. 갑자기 세게 누르면 근육이나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속옷은 면 소재로 된 것을 착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통기성이 좋아서 습기가 차지 않거든요. 합성 소재는 통기성이 떨어져서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허벅지 안쪽도 다른 부위와 마찬가지로 보습에 신경 써주세요. 하지만 너무 끈적한 제품보다는 가볍게 흡수되는 로션 타입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습 후에는 파우더를 가볍게 발라주면 습기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지나친 스트레칭은 오히려 근육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처음에는 시간을 짧게 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허벅지 안쪽을 얼마나 신경 써서 관리해 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부위가 전신순환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답니다. 마지막으로 등과 두피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척추와 두피는 우리 몸의 신경계와 뇌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목과 어깨가 굳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인지건강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매일 두피 마사지를 실시한 시니어 그룹이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 25%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두피 마사지가 뇌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어 인지 기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죠. 75세 조명자님은 최근 들어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걱정하셨어요. 며칠 전 일도 잘 기억나지 않고
사람 이름도 자꾸 까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또한 만성 피로로 하루 종일 기운이 없다고 하셨어요. 조명자님께 두피 마사지와 척추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꾸준히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2달 후부터는 기억력이 또렷해지기 시작했고 만성 피로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죠. 등 관리는 샤워할 때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등솔로 부드럽게 문지르면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거친 브러쉬는 피부에 상처를 낼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재질의 것을 선택하세요. 두피 마사지는 손끝을 사용해서 5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 하세요.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정수리, 뒷머리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목과 어깨를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어깨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녁에는 목과 어깨를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해 주시면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 손상이나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어요. 항상 부드럽게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의 강도로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두피와 목, 어깨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4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우리 몸의 전반적인 활력과 면역력은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매일 하려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습관들을 어떻게 부담 없이 매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부위를 매일 모두 관리하려고 하면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다 하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귀찮아지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요일별로 한 부위씩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부담이 적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만 집중하면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효과는 매일 모든 걸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답니다.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로 정해보세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에 발을 깨끗하게 관리하면 일주일 동안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저녁 시간에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족욕을 하고 발바닥 마사지를 5분 정도 해주세요. 족욕할 때는 물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좋아요. 바닷물처럼 만들 필요는 없고 물 1리터에 소금 1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소금이 혈액순환을 더 원활하게 도와주거든요. 단, 발에 상처가 있으시면 소금은 넣지 마세요. 족욕 후에는 발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말려주시고 발뒤꿈치와 발가락 끝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특히 겨울철에는 발뒤꿈치가 갈라지기 쉬우니까 더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기본 관리만 하세요. 평소처럼 씻고 말리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만 충실히 해주시면 충분해요.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입니다. 한 주의 중간 지점에서 면역력을 점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한 비누로 깨끗하게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후 림프 마사지를 2분 정도 해주세요. 림프 마사지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하시면 됩니다.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향하게 마사지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피부가 약간 따뜻해진다고 느낄 정도로만 해주세요. 겨드랑이용 데오드란트는 아침에 바르고 저녁에는 완전히 씻어내세요. 하루 종일 발라두면 모공이 막힐 수 있거든요. 밤에는 피부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요일은 허벅지 관리의 날이에요.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비 자세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해주시고 허벅지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스트레칭 할 때는 갑자기 세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진행하세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숨을 내쉬면서 조금씩 스트레칭 강도를 높여가시면 됩니다.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허벅지 안쪽 마사지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혈액과 림프액이 심장 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방향이거든요. 오일이나 로션을 발라서 마찰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요일은 휴식의 날로 정하세요.
특별한 관리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도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입니다.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머리와 등의 피로를 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샤워할 때 등솔로 등을 부드럽게 문지르고 두피 마사지를 5분 정도 해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해도 되고 음악을 들으면서 해도 좋아요. 편안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 하시되 너무 세게 누르지는 마세요. 목과 어깨 마사지도 함께 해주시면 더 좋아요. 목 뒤쪽과 어깨 윗부분을 손으로 가볍게 주무르듯 마사지해 주세요. 하루 종일 쌓인 긴장이 풀리면서 숙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요일별로 나누어서 관리하면 각 부위에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쏟을 수 있어요. 매일 모든 걸 대충 하는 것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에요. 한 달 정도는 큰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해보세요. 2달, 3달 지나면서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방법은 자신의 체력과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하셔야 해요. 처음에는 시간을 짧게 하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증이나 피부 이상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 받으시기 바라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가족과 함께 하시면 더 좋아요. 서로 격려하고 상태를 체크해주면 꾸준히 실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소홀해지기 쉬우거든요. 일주일 루틴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변화를 주셔도 돼요. 예를 들어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2가지 부위를 함께 관리한다든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실외에서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여러분은 일주일 중 어떤 요일에 건강 루틴을 넣으면 가장 실천하기 편리하실까요?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요일을 조정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일별 5분 습관으로 나누면 부담 없이 평생 이어갈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보다 꾸준히 오래 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생 무심히 지나쳤던 4가지 부위, 바로 발과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부위들을 단순히 씻는 정도로만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은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핵심 지점들이었어요. 흔히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프고 기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관절이 아프면 나이 탓이고 잠을 못 자면 나이 탓이고 기억력이 떨어져도 나이 탓이라고 받아들이시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확신하게 된 것이 있어요. 노년에도 충분히 활력 있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밀이 바로 작은 습관의 변화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창한 운동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하는 사소한 관리에서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나이 들면 어디든 아픈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또 건강관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여기시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과 다릅니다. 올바른 관리의 핵심은 바로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것이에요. 발의 신경말단을 자극해서 전신 장기와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겨드랑이의 림프절을 관리해서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허벅지 안쪽의 혈관과 근육을 유연하게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등과 두피를 관리해서 신경계와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과 면역력을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몇 분씩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들이거든요. 만약 이런 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나이 탓으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만성 피로는 일상이 되고 기억력 저하는 가속화될 수 있어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다른 질환에 자주 걸리게 되고 수면의 질도 나빠져서 하루 종일 기운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우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이 잠들고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활력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즐거워지고 집안일이나 취미 활동을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죠. 무엇보다 자유로운 움직임을 되찾을 수 있어요. 계단 오르내리기, 무거운 물건 들기, 손주들과 놀아주기 같은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이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향상시키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바로 매일 아침 발 마사지 5분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을 5분 정도 마사지해 보세요.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중앙 부분을 원을 그리듯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게 누를 필요는 없어요.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달라지게 할 거예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계속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몸 상태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전체적인 컨디션의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이 간단한 발 마사지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요일별 관리법을 하나씩 추가해 보세요. 월요일에는 족욕을, 수요일에는 겨드랑이 마사지를, 금요일에는 허벅지 스트레칭을, 일요일에는 두피 마사지를 차례대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이 짧아도 되고 방법이 서툴러도 됩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건강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속도보다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기억력을 또렷하게 지키는 생활습관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 깜빡깜빡하는 일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어요. 뇌 건강을 위한 음식부터 뇌를 활성화하는 간단한 운동까지 실용적인 내용들로 꽉 채워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과 혈당을 자연스럽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에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습관의 개선으로 건강 수치를 관리하는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이미 실천해 보신 것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관심과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분명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